너를 위해 알크인베스트 무작정 따라하기. 안녕하세요. 알크인베스트 무작정 따라하기 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제 채널명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의도와 제 채널의 성격과는 다르게 채널명만 보시고는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알크를 무작정 따라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알크 무작정 따라했다가 뭐 된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제 영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인 거 잘 알고 있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타 유튜버는 제 사진까지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대놓고 깠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네요. 시작한 지 고작 한 달 지났고 구독자도 그리 많지 않은 채널이 무슨 미국 증시의 버블 선동자이며 알크 따라하게 해서 그들을 배불리우는데 동조를 하며 많은 피해자를 만들 거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쯤 되면 저도 좀 해명을 해야겠습니다. 제 채널을 처음부터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캐티 우드가 오늘 이만큼 뭐 샀으니 이거 무조건 좋으니 따라 사라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죠. 최소 일주일 이상 알크에서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들을 고르고 분석해서 기업 소개 영상 만들어 올렸고요. 기업 소개 영상에서도 투자 권유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제가 매수하면서 분석했던 종목도 위주로 소개해드렸었고요. 그날 매수 매도 현황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중에는 간단한 소식과 함께 팩트 그대로 현황 올려드렸습니다. 알크 무작정 따라하기 채널명은 제가 주식이 막연히 어렵다는 생각에 쉽게 뛰어들지 못했을 때 일단 무작정 알크를 따라해서 해보자 하며 시작했다가 주식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었던 경험을 떠올려서 짓게 된 이름입니다. 무작정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주식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름으로 정한 채널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알크 분석하고 공부하지 않고는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돈이 걸렸는데 절대 무작정 따라할 수 없고요. 무작정 따라하지도 따라하라고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해하시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채널명을 차라리 바꿔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고작 한 달이 지났고 지금 구독자분들이 저에게는 초창기 멤버나 다름이 없기에 채널명을 바꾸는 게 나을지 그대로 갈지 아래 댓글에 소중한 의견 주시면 고민해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꼭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3월의 시작과 함께 조정이 마무리되고 봄이 시작된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폭락했던 기술주들이 대거 회복하면서 나스닥은 3%나 상승했고 거의 모든 섹터들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었네요. 야후 파이낸스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다음에 몇 가지 이유로 오늘 주식시장이 반등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무부 수익률 완화와 존슨앤존슨의 새로 승인된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낙관론, 그리고 하원에서 승인된 2조 달러에 가까운 경기부양책 패키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결합되어 지난 2월 말에 폭락했던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은 하원이 이번 주 주말에 진행한 1조 9천억 달러의 구호 패키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1.6%까지 빠르게 상승해 주가를 폭락시켰던 주범인 10년물 금리는 오늘 3월 1일 월요일 1.43%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기업과 소비자의 차입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서 금리 쪽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작년의 초저가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금리가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롬 파웰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지난달 말했듯이 이 금리 상승과 수익률 곡선은 미국 경제의 강세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지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아크인베스트의 주요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오픈도어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7.85% 상승한 30.22달러로 마감했는데요. ARKW에서 총 6,635주를 20만 510달러에 매도하였고 ARKF에서도 총 16,542주를 49만 7,179달러에 매도했습니다. ARKW에서 총 664만 8,95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ARKW에서의 비중은 전날 2.31% 대비 조금 상승한 2.38%이고 ARKF에서는 총 436만 9,8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ARKF에서의 비중은 전날 2.75%보다 상승한 2.86%입니다. 오늘은 리밸런싱을 위해 오픈도어를 소량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픈도어는 지난 일주일간의 조정장에서 ARK인베스트가 매수한 탑 20 중에 6번째 종목입니다. ARK에서 그만큼 앞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EXPC도 보겠습니다. EXPC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26% 상승한 15.3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ARK인베스트에서 EXPC는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ARKQ에서의 총 보유량은 현재 241만 5,764주이며 비중은 전날 1.02%보다 하락한 0.99%입니다. EXPC는 지난 일주일간의 조정장에서 ARK인베스트가 매수한 탑 20 중에 14번째 종목이고 비중도 단기간에 1%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아 ARK에서 블레이드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티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84% 상승한 108.5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ARK에서 어김없이 매수하였는데요. ARK에서 총 8만 137주를 869만 7,269달러에 매수하였고 ARKK에서의 보유량은 437만 9,001주이며 비중은 전일 1.98% 대비 감소한 1.91%입니다. ARKW에서의 유니티 보유량은 119만 3,296주이며 비중은 전일 대비 1.59% 상승한 1.54%입니다. 유니티도 지난 일주일간의 조정장에서 ARK인베스트가 매수한 탑 20 중에 20번째 종목이지만 ARK에서 그만큼 앞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팔랜티어는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91% 상승한 24.8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ARK에서 총 14만 504주를 348만 5,904달러에 매수하였고 ARKK에서의 보유량은 782만 8,487주이며 비중은 전날과 동일한 0.78%입니다. ARKW에서의 보유량은 489만 726주이며 비중은 전일 1.45%보다 조금 하락한 1.44%입니다. 팔랜티어는 지난 일주일간의 조정장에서 ARK인베스트가 매수한 탑 20 중에서 1위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총 1,271만 9,213주를 매수해서 2주 연속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ARK에서 팔랜티어의 기업 가치를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되고요. 저 또한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노디멘션도 보겠습니다. NNDM은 전일 종가 대비 0.42% 상승한 10.2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주가가 두 자릿대로 올라왔네요. NNDM은 오늘 ARKW에서만 소량 매도했습니다. 현재 ARKQ에서의 보유량은 726만 5,074주이며 비중은 전날 대비 1.98%에서 상승한 1.99%입니다. ARKW에서는 6,021주를 61,775달러에 매도하여 ARKW에서의 보유량은
603만 3,922주이며 비중은 전일 0.74%보다 감소한 0.73%입니다. 그리고 IGRL에서의 NNDM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46만 1,266주로 비중은 전일 대비 1.26%보다 상승한 1.28%입니다. 오늘은 아크인베스트에서 나노디멘션을 많이 매도한 것은 아니네요. 나노디멘션에 대해 반신반의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나노디멘션의 앞으로 전망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나노디멘션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 실적 발표일은 2021년 3월 9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실적 발표회에서 발표될 매출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CEO가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로 이미 중요한 지표들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에 따르면 2020년 매출은 약 340만 달러이며 현금 보유액은 990 밀리언 달러고 빚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 후 또 한 번의 유상증자를 했고 유상증자에 들어간 여러 가지 수수료를 감하기 전 500 밀리언 달러를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뉴스는 M&A 관련 소식입니다. 마지막 유상증자와 조정장을 거치며 주가가 40% 넘게 떨어졌는데요. 제발 이번 실적 발표일에 앞으로 인수할 3개의 기업 중 하나라도 결정을 해서 주가 반등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아크인베스트의 오늘의 매수 매도 현황을 1위부터 20위까지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